경제학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충격을 털어내고 이제 경제 회복 조짐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2021년 1분기 이후에 회복세를 다시 보이고 있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병원균이 발견된 게 2019년 4분기입니다. 그때를 분모로 했어요. 지금 경제가 과연 그때보다도 좋아졌느냐? 이것은 코로나 충격을 회복했느냐 하고 직결되는 건데요. 참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OECD 선진국 36개국 평균치를 보면요. 5.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코로나19 당시보다는 경제 규모가 확대 팽창이 됐다. 이 5.1%는 물가를 차감한 실질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 세계 평균으로 볼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경제 충격을 주었지만 그로부터는 완전히 탈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5.9%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중위권 수준의 반대에 그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팬데믹 이전 대비 6.1% 커지면서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반등 폭도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잡지 못한 거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경제 덩치가 크면 예, 성장률은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해왔고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뒤처진 적이 IMF 외환 위기 이전에는 없었더랬어요. 그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 좀 달라져서 미국은 6%를 성장하는데 6%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6.1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5.9%로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역전을 당했어요. 이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아주 가팔랐다. 예.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또 기업 설비 투자도 다 미국으로 몰려간 탓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5.9%는 OECD 평균보다는 좀 높고요.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16입니다.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고도 성장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도 높고 또 전 세계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높았다.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한전과 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올해 7조 원에 육박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저희가 그 어떤 경영 실적이나 그 부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한전이었는데 초유의 재무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부담해야 될 이자만 24조 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공공기관 부채가 상당히 걱정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한전, 코레일, 석탄공사 같은 데는 올해도 적자가 나고 내년에도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이런 정부 내부 문건이 나왔거든요. 예. 현재 지금 14개 기관들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전, 석탄공사, 코레일이 특히 심각하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예.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한국전력, 코레일, 지역 난방공사들은 가파른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빚도 못 갚고 있다 보니까 부채는 더 늘어나고 이것이 한전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적자가 현재 구조가 그대로 간다면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기업 적자는 반드시 이것은 정부 예산이나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이 공기업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공기업들이 이렇게 적자를 보게 된 것은 일반 민간 기업과는 달리 스스로 공익적 목적 때문에 이를테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이 석유나 가스 요금보다도 한국에서 파는 전기료를 더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적자 요인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쌓이면 결국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와 닿을 수 있다. 또 하나 또 이런 한전이나 다른 공기업들의 경영
어떤 방식에 과연 문제는 없느냐. 예. 이 적자가 양산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간다면은 뭐 부도를 날 수도 있는 그런 금융기관의 그런 공기업의 숫자가 지금 총 14개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7개는 상당히 위험 수준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뭐 매각도 있고 사업 조정 등의 어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책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업무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네. 또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유휴 부동산 이런 것을 좀 매각해서라도 적자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도 현실화를 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전 그 총 부채를 보면 200조 원을 넘는다고 했는데 그 재무 위기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제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 지금의 경제 상황도 생각하면 또 이걸 단박에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일 거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다행히 지난 상반기에부터 약 한 8월 달까지 국제 유가가 좀 하락세였습니다. 지금 그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전은 지금 도입 단가보다도 전기요금이 좀 더 비싼 이렇게 상황이 역전돼서 일부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전기요금을 또 급격히 올리게 되면 예. 가뜩이나 물가가 지금 상당히 그 위기 마지노선을 간신히 겪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올리더라도 좀 소폭으로 올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게 현재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대세 다수 의견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꽤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정부의 앞으로의 방식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